병원년 앞두고 질문하시는 것들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요새는 진짜 투자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고 경기는 당연히 안 좋고 양극화가 오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병원년 같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화운 3년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4년에 좀 안정적인 입지라는 것은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 3년 정도 최소 버틸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을사, 병호, 정리. 그 관점으로 이제 좀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굉장히 버티기 힘들 겁니다. 매출이 오른다, 큰 투자가 온다, 뭐 주식 시장은 오른다 이런 거랑 개개인이 잘 살게 됐다라는 건 완전 별개죠. 이제 일부 계층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이 가고 그 외에 이제 다수들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덜 불리한 쪽으로 포지셔닝을 해야죠. 이직도 이제 뭐 그러니까 자기가 플레이 방식을 정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명확해야죠. 정체성이 명확해야 나한테 필요한 게 뭐고 불필요한 건 뭐고 이런 시기엔 이걸 해야 되고 뭐 좋던 싫던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 나를 잘 모르고 그냥 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죠.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뭐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어떤 걸 하고 싶다든지 뭐 단순하게 그냥 목표를 위한 목표 같은 것들을 설정을 많이 하죠. 올해 꼭 승진을 하고 싶다. 승진해서 뭐 할 건데? 그냥 승진하고 싶어요. 이런 거죠.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 되면 뭐 할 건데?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명분이 없죠. 근거가 없죠.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설득력이 약하죠. 주장만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본인 외에 온 세계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취향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정작 자기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하죠. 수왕하고 추운 사람은 병원연 좋은가요? 같은 말들은 춥다고 해서 좋아지거나 뭐 덥다고 해서 나빠지진 않아요. 별로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주를 볼 때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오늘 이제 그 병원용 Q&A 컨텐츠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질문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버블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것 지금 계속 강한 규제 같은 것들이 나와도 아파트는 신고가예요. 거래가 찍히지 않더라도 이미 호가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한 15억, 16억짜리 아파트 호가가 20억, 21억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되든 안 되든 거래는 잘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게 예전에 다주택자들을 많이 때려잡아 버렸기 때문에 다 똘똘한 한 채로 가버렸어요.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은 자기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거를 팔지 않죠. 내가 갈 데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버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식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지금 역대 최고점, 나스닥 역대 최고점 이런 상황이라서 최근에도 뭐 엔비디아 젠슨 하ang이 와가지고 삼성이랑 어떤 뭐 GPU를 공급하겠다라든지 뭐 현대자동차랑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버블이라는 것 자체가 더 오를까 내릴까라는 부분이죠. 오를까 내릴까라는 질문을 왜 하게 되냐라는 것은 병원이 아니라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전에 이제 제가 버블에 대한 아젠다를 처음 얘기했었을 때가 이제 경자 신축 넘어가는 지점에서 제가 얘기를 처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최저점인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터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방송을 키고 했었을 때는 주로 이제 저의 어떤 직관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성 컨텐츠 같은 것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사실 컨텐츠라기보다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사주에 대한 지식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들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은 대체로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 해주세요 하면 그것에 대한 얘기들을 했으니까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그 지점을 놓고 보면은 이제 가장 낮을 때는 언제인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제인가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로 자기 인생에서도 언제가 최고점이냐, 내가 얼만큼 벌 수 있냐, 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냐, 앞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근데 이제 제가 망할까요를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긴 하죠. 보면 거의 대부분 궁금하시는 건 어디까지 갈까를 많이 궁금해하시. 그런 게 주로 궁금하신가요? 근데 이제 예전이야 뭐
제 컨텐츠에 오는 정체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체성이 어떤 것이다라는 게 없었으니까 다양한 분들이 계셨던 것 같고,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저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일치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바라보는 기준이라든지는 조금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들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뭐 그렇게 어떤 걸 희망적으로 보거나 어떤 걸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별로 없죠. 그냥 현 시점에서 적합한 것들을 좀 판단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사주라는 것은 결국 시간 정보를 가지고 가상의 어떤 환경이라는 어떤 공간이랑 그다음에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태어났었던 그 시점에 대해서 나의 어떤 본질을 타고 올라갔었을 때 본질이 어딘가에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테세우스의 배 이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배를 만들었어. 근데 배를 타다 보면은 어떤 부품 같은 것들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썩은 나무들을 한 조각 한 조각씩 그때그때 바꿨다고 쳐요. 어느 순간 모든 조각들이 다 바뀌었다라고 치면 최초의 그 배를 만들었었던 재료는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이, 그럼 과연 그게 과거의 나와 동일한 나인가?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것도 세포가 뭐 예를 들어서 수명이 한 4주 정도다라고 치면은 사실은 태어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포들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내가 같은 사람인가라는 이런 부분, 그럼 어디부터가 같은 거고 어떤 부분은 아닌 거고, 나라는 영역을 어디까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투명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운명이 정해진 어떤 결정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시점이라는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궤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추론을 해보는 거죠.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근거들이 여러 개가 일치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명리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그 방탈출이나 추리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런 몇 가지 정보들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 보기 위한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그러니까 사주라는 걸 보기 위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통변이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건 단순하게 뭐 천을 귀인이 있으면 뭐 좋나요? 나한테? 뭐 용신이 있으면 좋나요? 라는 1차원적인 얘기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나한테 뭐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데스노트가 있으면 좋은 건가요? 막 이런 것 같은 걸 찾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죠. 어떤 게 온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나랑드 사이드 제로 캔이 하나 생긴다면 뭐 그럼 생기는 거지. 그냥 그거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겠었는데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 시점에 나랑드 사이다라는 캔을 얻게 됐는지, 자기 돈으로 얻은 건지 남의 돈으로 얻은 건지, 목말라서 마시는 건지, 뭐 살이 찌기 위해서 먹는 건지, 그 먹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뭐 입이 더 당겨가지고 치킨을 먹게 되는 건지, 치킨을 먹게 돼서 그 치킨집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이런 건 추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주를 보는 어떤 과정들이라는 게. 단순하게 나랑드 사이다 캔이 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나한테 나랑드 사이다 캔이 있으면 나는 뭐 행복해짐, 이런 건 아닌 거거든요.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호들도 다 비유적인 것들, 물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할 뿐인 거지 사실은 그 비유가 적합한 건 아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병호가 큰 뭐 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사실 큰 불이 될 수는 없죠. 목생화가 안 되는데 큰 불이라는 것은 말은 안 되는 거고, 높은 위치에 떠 있는 불이다, 기온이 높은 상태다라는 거는 말은 되지만 사실은 이상한 말인 거죠, 그런 게.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이 또 이제 그런 게 보는 걸 좋아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주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병원연의 버블에 대한 부분,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무물보를 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물어보는 것들이 병원연에 뭐가 터진다던데 점점점이고, 뭐 가격이 오른다던데 점점점. 사실은 이미 다 올랐죠. 지금 울산연인데도 이미 올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 심리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쨌든 저희가 뭐 주식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권유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시를 들어주면, 이제 그 젠슨 황이 오고 난 다음에 반도체 주가 엄청나게 뛰고 있죠. 옛날에 뭐 SK 하이닉스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뭐 50만 원, 60만 원, 그다음에 뭐 목표가 100만 원 간다. 실질 가치는 200만 원이다.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거 매출 대비하면은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 이러면서 막 계속 하죠. 근데 최근 이제 보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돈을 빼고 있어요, 자금을. 근데 개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 사죠.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은 뭐가 궁금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과연 이것을 샀을 때 안전한가 불안정한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명분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버블이라는 건 뭐냐면은 더 사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버블인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 몸값이라는 것도 나는 이 정도 값을 받고 싶어. 나는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싶어 했는데 그거를 주면 나는 그거에 적합한 가격을 가진 사람인 거고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품이죠. 자기 실력이 거품인 거고 가치가 거품인 거죠. 내가 요구하는 가격에 팔린다라고 치면 시장 적정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거품인가라는 것은 어떤 때는 거품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니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나랑드 사이다가 한 캔에 2,000원이다. 누군가한테는 적정가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비싸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사이다 업체 측에서 원가는 뭐 200원 공정에 뭐 200원, 인건비 뭐 200원 해가지고 실제로는 600원인데 유통마진 붙여서 1,000원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일까는 사실은 아니죠. 그거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인 거고 실질적으로 가치라는 것은 결국 팔리냐 안 팔리냐라는 것은 사주는 사람이 있냐예요. 적합하냐 아니냐라는 것은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락을 합니다. 그게 시장 경제에서는 매일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장이. 그럼 볼까요? 우리가 막 상승할 때는 보면은 이제 제가 저번 달에 운세를 하면서 제 최고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서 뭘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하고 현금 보유량 더 늘려야 되고 오르는데 왜 늘려요라고 얘기하면은 이 정도 올랐을 때의 심리는 사람들은 더 사는 사람이 많을까? 이 가격이 과연 적정가인가를 확인하려고 할까로 보면은 후자가 더 많죠. 확인하려고 하죠. 현재 가격이 안정적인가. 그래서 뭐 차트 같은 것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 다 거짓말이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보면은 이게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가격이 맞는지.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계속 횡보하는 구간은 이 가격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은 이 시간을 가지고 계속 확인을 하는 과정. 근데 이 값이 싼 것 같아요 하면 이제 사기 시작하죠. 선생님이 붙으면 점점. 근데 이제 사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이 가격은 비싼 것 같아.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하락장이 오는 거죠. 하락장이 오면은 앞으로 언제가 적정가 확인하는 그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 AI 버블 얘기 같은 것들을 보면은 만약에 AI가 버블이다. AI는 뭐 챗 GPT에 그렇게 많은 몇 천조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뭘 하냐. 뭐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세상이 그 정도 투자해서 투자비 대비해가지고 뭐 어떤 프로덕트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하락장이 오겠죠. 하락장이 온다라고 치면은 어떤 주도했었던 테마가 바뀐다고 치면은요. 보통 그 지점에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미래에 있는 새로운 먹거리나 새로운 테마 같은 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그런 어떤 버블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주도했었던 게 하나가 터지고 나면은 완전히 냉각기가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지금 당장 뭘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해야 될 것만 갖고 하는 뭐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것들 의사결정은 크게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속도보다는 방향성입니다. 이게 상승장으로 가고 있냐 횡보장으로 가고 있냐 하락장으로 가고 있냐. 투자 시장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사람을 봤을 때도 지금 이 사람이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냐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성장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운을 볼 때는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더 해야 되면은 무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면 돈을 투자를 하는 거지만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자본을 투자를 하는 거고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좋은 학력을 가질 자질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수능 공부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어.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원하는 학력을 얻었다라고 치면 그 학력을 가지고 앞으로 한 3, 40년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스펙을 얻는 거죠.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작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기대 수익이 높아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학원 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1년에 뭐 한 1억을 썼다.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뭐 스펙을 가져가지고 직업을 갖게 됐었을 때 기대 수익이 2, 30억이 넘어간다고 치면 괜찮은 투자인 거죠. 2, 30배 투자를 하는 거니까. 연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대방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관점을 그런 방식으로 보셔야 돼요. 성장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 막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직장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은 되게 1차원적인 거고. 그다음에 잘생긴 것 같아. 예쁜 것 같다. 몸매 좋은 것 같아. 1차원적인 거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냐 그 부분이. 저는 그걸 되게 높게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주에서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재생거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현재 시간을 투자해서 미래 나한테 돌아오는 거. 사고 방식이
재생관적 사고라는 것은 성장하는 사고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얼빠야 내가 이쁜 것만 보고 만나. 외모가 계속 성장하나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외모가 계속 성장해? 외모는 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재나 간이 없으면 재생관이 안 되냐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관념적인 얘기야. 지금 제가 하는 모든 말은 관념적인 얘기야. 여러분들 그걸 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내 사주에 이게 있으면 없으면.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하는 방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기준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보면 막 부동산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실체가 없나요? 부동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반포의 아파트가 40억 넘었다, 50억 넘었다, 60억 넘었다라고 치면 그게 가치가 거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품이죠. 사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사주는 사람이 계속 생기겠죠. 왜냐면은 반포에 특정한 그 라인의 한강 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개수 자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층의 그 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가치라는 게 실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고 싶으면은 그 1차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방향성을 보셔야 되는 거고 실체가 있냐 없냐를 보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말하는 AI 같은 것들에 대한 실체가 없냐.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가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만 봐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테슬라 사이버캡이나 이런 것들 늘려나가고 있고 최근에 뭐 FSD 버전 14 같은 것들 보면은 거의 자율주행 수준이 애지간한 운전 잘하시는 분들을 넘어선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뭐 피지컬 AI들, 뭐 로보틱스들 이것도 제가 최근에 이제 막 중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로봇들 영상도 보고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발전하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상하는 속도보다 저는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던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들의 상당수들이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경이로울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 자본이 있다라고 치면 시장의 자본은 한정되어 있는데 미래에 이 자본을 더 성장시켜줄 것들을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 LLM들, 챗 GPT 같은 것들 사람들 막 보면서 막 난리가 났었죠. 서버 막 마비되고. 거기 막 AI 소프트웨어들에 사람들 막 몰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AI 칩셋이나 어떤 뭐 반도체 수급이 더 몰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막 반도체 주가들 미친 듯이 올라가죠. 최근에 샌디스크나 이런 데들 아니면 램 값 같은 거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막 크게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뭐 부지는 어떻게 할 거냐, 지역은 어디냐, 그 지역들 막 들썩들썩 하면서 올라가고 따라서.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막상 구축해가지고 그 GPU들을 막 가지고 막 최첨단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전력을 어떻게 할 거냐. 전력 공급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용량의 전력들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막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그 SMR 같은 기술들에 대한 얘기들이 막 또 붐업이 되면서 막 이렇게 막 몰렸었죠. 그러니까 막 그런 관련 주가들이 막 쫙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방향성은 우리가 봤었을 때 맞는 거예요. 방향성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SMR 같은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애들은 상용화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전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개발해서 저건 못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막 또 폭락이 나오죠.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느리다. 이런 기준.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가는 이런 상태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블이냐 아니냐,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얘기. 그럼 이제 이 지점부터 우리는 사주를 펴보는 겁니다. 투자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병오년이라는 걸 앞두고 병오년은 가장 뜨거운 폭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 태양인 거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일정 높이 이상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높이 그 윗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열기라고 칩시다. 병호라는 게 열기라고 치면은 폭염이 길어질 것이다 라는 건데 실제 날씨가 폭염이 길어졌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더위를 견디기 위한 인프라 자원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미국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 자료들을 보면은 AI 수요가 너무 과도해서 전력 소비량이 최고 수준이었는데 그 최고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설 것 같다, 상회할 것 같다라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장 현재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원전이라든지 이런 전력들은 결국 한계가 있고 근 시일 안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걸 봤었을 때는 비율이 가장 뭐가 높냐라고 봤었을 때 태양광이 가장 높다. 5, 60% 이상 태양광이 가장 높고 그 외에 일부 한 10% 정도 비율로 풍력 그다음에 천연가스 정도를 쓸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시계열상 가장 가까운 것은 태양광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이나 천연가스 정도일 거고 소형 원자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먼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꿈을 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미래에 뭐가 되고 말 거야 하는 거대한 꿈 같은 것들을 놓고 얘기하는 희망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막 가끔 여러분들이 나는 막 차은우처럼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같은 것들은 꿈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사주를 볼 때 제가 병원 연인하는 거 맞죠? 이걸 말하는 시점이 정해월이에요. 정해월 기준에서는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들은 너무 긴 시간이 필요로 한다. 왜? 정화라는 것은 갑목을 필요로 하고 갑목을 쓰기 위해서는 경금을 필요로 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을사년에는 을목밖에는 없죠. 정해월 기준에서는 을목이라는 것은 길고 오랜 시간 동안 태울 수 있는 연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사년 정해월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을목 정도다. 그러면 시계열로 놓고 봤었을 때는 짧다. 먼 미래에 있는 꿈을 파는 얘기들을 투자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거죠. 판단 기준이. 사주로 어떤 부분들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시장의 흐름이 있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현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게 적합하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